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야, 엘리트 앰비션 집 사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 사야 되는 거야? 서울 사야 돼? 뭐 수도권 사야 돼? 지방 사야 돼? 어디 사야 되는 거야? 어디 사야 돼야 금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건지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방, 수도권, 서울. 자,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자신의 그런 전략, 위치, 그 다음에 뭐 타깃이라든지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는 거는 그 각자 위치, 포지션에 따라 다르다. 자, 즉, 자, 이것 좀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무주택자. 첫 번째로 무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첫 집이 내가 처음으로 매수하는 집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솔직히 무주택자가 예전에 규제가 엄청 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심했죠. 거의 뭐 진짜 지방의 뭐 소도시 빼고는 거의 다 규제였어요. 규제인데 그런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곳이 다 규제인데 비조정이야. 근데 여길 샀어. 첫 집에.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원주라고 칠게요. 원주가 만약에 비조정이야. 비조정인데 첫 번째 집을 원주로 샀어.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거죠. 좀 아쉽다. 아쉽다. 처음에는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취 등록세 때문에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규제를 사고 플러스 비조정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비조정을 사면 나중에 규제 지역을 살 수가 할 때 뭐 취득세 구간이 좀 더 비율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집이 비조정을 사버리면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그런 높은 허들 때문에 상급지,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가려는 그 상급지에 살려는 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난 주택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는 집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다주택자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방의 거점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방 도시라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지역을 사는 건 당연히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이 정석대로 플레이 안 하시고 특히 무주택자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규제 지역에 있는 걸 최대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 한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가장 좋은 집을 사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B라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것 진짜 다 끌어모아서 진짜 A를 사라는 거죠. A를 사야 그나마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방 이런 도시를 사는 거는 어차피 실거주와 플러스 투자가 이제 분리가 됐고 어차피 이분들은 뭐죠?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벌려는 게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조금 공부하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고 할 때 우리가 연필 많이 썼잖아요. 연필 기억나시나요? 연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취직을 하고 뭐 일을 하고 할 때 보통 뭐 많이 쓰죠? 볼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필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펜 자체가 볼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게 뭐가 있죠? 지우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삭제가 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삭제를 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유년기의 삶,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사회 초반 이런 거를 겪었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겠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봤을 때 수정이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이란 걸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볼펜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수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볼펜을 넘어가면 문제는 좀 굳건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고착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굳으면 한 번씩 이제 굳어버리면 아무래도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많이 드셔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에서 볼펜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이미 굳었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최대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르듯이 서로 상황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돈, 자금이 다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5억이 있어도 나가 돈이 없다. 왜? 주변에 상대방들은 뭐 15억, 20억, 5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데 난 5억 있으니까 굉장히 저조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5천, 1억 이하 갖고 있는 사람들은 5억인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인식도 다르고 자금 여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포지션이 다른 겁니다. 무주택자는 정말 확고해요. 정석대로. 진짜 제일 그렇게 가야 되고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진짜 실제 내가 사는 집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투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완전 달라고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건물주 뭐 누구 건물주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에서 맞는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에 맞는 세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성이 된 그 사람이 보수적으로 한다 해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베스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폭락론자보다는 사서 심지어 물리더라도 시장 참여론자가 더 크게 나아간답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폭락론자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적금 혹은 예금을 들겠죠. 만약에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었는데 진짜 손해보진 않았겠죠. 근데 1억에 대한 뭐죠? 이자는 받아가겠죠. 이자 받아가고 그걸로 만족하겠죠. 자기 위안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1억 가지고 뭐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저의 문제는 사서 심지어 내 1억이 뭐 7천만 원 날라가고 6천만 원 날라가고 그럴지라도 시장 참여론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잘 보세요. 1억을 샀다. 1억을 내가 투자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인데 갭이 1억인 거예요. 전세가 4억이고 집이 5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설사 전세가 4억짜리가 3억, 2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집값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어차피 내 돈이 자본 잠식이 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역전세 맞아도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가서 사서 부으면 되는 겁니다. 붓고 역전세 마련해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누가 위너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그냥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비용하고 대출 이자하고 지그재그 쳐서 상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전세 받아서 전세 시세대로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그 돈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전세로 역전세 맞아서 돈을 주더라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유도릴 수 있게 플레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심지어 내가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아서 아무리 하락장이 2년 동안 뭐 3년 동안 간다고 해도 월세 받잖아요. 월세 받고 지그재그 처리해서 가잖아요. 그죠? 세금 좀 내겠죠. 내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갑자기 예고 없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찾아왔을 때 내가 산 매입가 5억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 6억, 7억 됐을 때 그때 월세 세입자 내보내고 왜?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 내보내고 분명히 1, 2천, 3천 내보내고 어차피 돈 모았겠죠. 내보내고 공실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아파트,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파트만큼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물건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폭락, 조롱,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가며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 뭐죠?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부자가 되는 악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